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든 정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대단하게 큰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현재로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그 연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또 그런 문제, 그것도 변수가 되죠. 또 오늘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죠. 말씀드렸던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최근에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짧은 그 진폭의 그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히 그 폭은 좀 짧아졌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본격적인 그 기간 조정의 시장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뭐 강보합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수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나가면서 지금 조정을 가는 이제 내일이 변수예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그 5일 이동평균 11일 그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아주 애매하게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바람이 있다면 시장의 좀 긍정적인 면으로 연준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또 바이든 당선자의 얘기도 그렇고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변동성이 클 거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지수상으로 굉장히 평온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 상승 쪽에 이제 서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막판에 종가 부분에 이제 지수 관련 종목,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를 그 종가 단일가에 170만 주 매수를 했어요. JP 모간이. 그러면서 1분 사이에 딱 그 1분 사이에 600원을 그 마이너스 됐던 거를 올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좀 만들어진 가격이다, 종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물에서도 8천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 현물에서도 그 끝에 갑자기 이제 그렇게 사면서 6,671억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지수 방어를 일단 외국인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시장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좀 526억 사고 개인도 한 896억 사고 오늘 이제 그 1조 코스피에서 1조 4천억 넘게 기관이 팔았어요. 이건 뭐 계속해서 얘기되지만 뭐 요즘 기관이 뭐 팔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저거 다 정리되면 기관이 이제 나중에 높게 사야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아주 그 시장에 조금 흐름의 변화가 오는 것 같은 게 자꾸 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느끼면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 드려야 된다. 그런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하고 요새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그런 얘기 그 관계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간략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라서 이게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쯤에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와 제가 보는 시황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너뛰지 마시고 광고는 건너뛰어도 좋은데 내용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가 퍼지니까 이제 과도하게 그 유동성을 확 풀었어요. 특히 이제 뭐 미국부터 뭐 전 세계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찔끔찔끔 이렇게 살려내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만 걸리고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확 퍼부어야 유동성을, 그래야지 이제 경기가 빨리 살아난다. 이런 걸 이제 학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막 돌아다니는,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원 하던 게 200원 되고 두 배로 풀면 그게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장바구니 이런 거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다니니까 마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야금야금 많이 올라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권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래서 100원 하던 게 200원이 됐다.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죠. 돈의 가치 떨어지죠. 왜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뭔가 자산 가격은 이제 올라가게 돼요. 자산에 투자해. 그 자산의 대표적인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하고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가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 10일 기준으로 공개 입탁금이 74조 4천억이 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개 예탁금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은 오르고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로 해서 내수가 거의 죽었어요. 이게 거의 회생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내수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재난지원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로 오겠어요? 증시로 옵니다. 어이가 없죠. 예. 그럼 뭐 20만 원, 뭐 30만 원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20만 원, 30만 원 들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항상 위로 최종적으로 그 먹이사슬에 의해서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사고 또 그 윗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가서 이제 그 돈을 들고 주식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동성이 풀려서 주식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자영업자는 죽어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를 정부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뭐 빚을 내건 뭐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난 거예요.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이 수요로 보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그 내수가 죽으면 나중에 그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그래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걱정은 뭐냐? 이게 금리가 인상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게 뭐예요? 금리를 왜 인상합니까?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돈을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지금 은행금리 형편없고 그러니까 주시장으로 오죠.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시장에서 돈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연준에 있는 그 멤버들이 지방 그 은행의 총재들이 자꾸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그동안 QE라고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놨던 거를 이렇게 흡수해 가겠다. 흡수해 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데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와 주면 뭐 금년 말이나 뭐 이렇게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말하면 금융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툭 한번 던져보고 툭 한번 던져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바이든 정부 출범 때문에 여기서 돈을 한번 뭔가 세게 한번 밀어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더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데 근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리 걱정하는 데예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주식시장 아닙니까? 항상 야단 법석치고. 근데 정말 테이퍼링 뭐 연말부터 경기 좋으면 고려해보겠다 하면 당장 영향받아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미래를 사는 건데 미래가 나쁘다는데 지금 주식 팔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뭐 근데 뭐 인플레이션을 뭐 2%가 좀 넘어가도 2%가 넘어가도 뭐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그거와 고용 이 두 문제를 봤을 때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알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 우리가 BEI라는 지수로 되게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BEI. 그러니까 Break Even Inflation Rate 이런 건데 이제 뭐 저는 가능하면 그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그 전문 용어나 복잡한 거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주제로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되게 신경 쓰는 매일 뭐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finviz.com 그거 이제 미국 그 시장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서 항상 그 10년물 국채 레이트를 점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그게 꾸역꾸역 올랐단 말이에요. 어젠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꾸역꾸역 올라서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그저께 시장에서 1.18%인가?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한번 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BEI, Black Even Inflation Rate라는 거는 그런 10년물 국채 채권 있잖아요. 그 금리에서 이게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연동. 그러니까 물가에 연동해서 이자를 주는 그 채권의 가격을 뺀 거예요. 그 편차가 얼마가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높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 근데 사실 이런 경제적인 모든 것도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기대, 이 멘탈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인플레이션 올 거야 막 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되게 이제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과거치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된다. 그럼 왜냐하면 그 당연히 그것들은 다 그 인플레이션을 먹고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이것도 뭐 원유 오르면 또 더 단가 자꾸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비철금속 그렇죠? 또 건설, 철강, 조선, 유통, 에너지, 금융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제 얘기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가던 성장도가 폭락하고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수혜를 많이 보니까 주가가 근데 이것들 중에는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 그 성장주가 잠깐씩 쉴 때마다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는 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단계로 들어가면 이것들이 진짜 쫙 뻗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빅테크의 그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거의 13년 이상 시장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로 하면 우리 시장은 그거에 따르면 이제 뭐 작년 4월부터 성장주가 끌고 왔는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우리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13년 정도 완전히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뭐 성장주가 꿈을 가지고 좀 가다가 괜찮을 듯하면 또 그게 또 박스권 상단에 닿으면 또 줄줄줄 흐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기민감주가 소위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또 오르고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는 거는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만약에 그런 흐름이 확 바뀌어 왔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왜 또 지금 뭐 기관은 뭐 이제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투자가들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고객의 딱감도 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경력으로 말하면 진짜 주린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싸움이 부딪히면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가 꼭 맞지는 않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엄청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뭐 과거에도 몇 번씩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분 적은 있었어요. 열풍이 분 적.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딱 잡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주식 사러 많이 왔다 이렇게 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그 사고나 행동이 유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가가 오늘은 뭐 여당 같은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야당 같은 발언을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이 뭐 철새 정치인 막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군자는 의연한 게 아니에요. 군자가 의연하면 뭡니까? 뭐 조그만 흔들림이나 변화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내 길을 간다 뭐 이런 게 의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시장의 군자는 군자 표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범처럼 변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오전에 이랬다가 아니면 오후에 확 바꿔도 욕먹지 않는 데가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미 지난 연말에 뭐 성탄 특집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 그 표를 드렸던 거에 이미 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근데 희망군은 주로 성장주, 그 다음에 독립군은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면 산업군도 되고, 어떻게 보면 희망군도 되고, 그 다음에 산업군. 근데 사실 그동안에 희망군, 독립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산업군은 약간 트레이딩 전략 이외에는 잘 대상으로 안 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산업군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군에 막 포스코, 화학, 조선, 건설 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 화장품, 면세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금융주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니 지금은 서서히 이것들에 대해서 시각을 좀 제대로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이런 쪽도 전체 주식의 한 30% 정도는 포션으로 이제 갖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 그동안에 굉장히 바쁘게 끌고 온 이 주식들 있잖아요. 이 주식들이 성장주라고 불리는 이 주식들이 기간 조정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서서히 이런 산업군에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가져서 조금씩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면 사고 또 이게 안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30%는 이쪽 사이드로 하면 거기서 종목 몇 개 고르면 나누면 뭐 몇 주씩 사게 된다. 돈이 적어도요. 뭐 한 10주 사야 된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먼저 사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따라서 이거를 채워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숙제가 생겼고 또 이제 바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 주식 투자는 그런 거죠. 늘 바빠야죠. 왜냐하면 돈 버는 일이니까 바쁘게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감지되니 이제 조금 그런 쪽에 신경을 쓰자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중요한 게 내일 그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그 추가적인 부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지 또 파월 의장이 야 테이퍼링은 무슨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생각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지 그 얘기가 참 궁금해요. 그 얘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일은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도 이게 시장이 여기서 옆으로 횡보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깊은 하락 조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시 그동안 숨 잘 골랐다 이러면서 다시 상승 진행을 할 건지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점점 구체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얘기들을 다 안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